안녕하세요. 7월 1주차 오이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이 브렉시트라는 이슈가 지난 2주 동안에 시장을 계속 짓눌렀던 이슈였죠. 그래서 1937선 되게 중요한 자리였는데 여기 한 차례 붕괴시켰다가 그날 종가가 1925로 끝났던 것들이 어디까지? 다시 지금 1990선, 2000선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생각보다 이 이슈가 파괴력이 없었죠. 왜냐?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연합 27개국이 그럼 빨리 나가라. 지금에서 영국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의 GDP를 이 20에서 25% 정도를 유로존으로 묶이면서 EU 경제권으로 묶이면서 상승된 게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상 이건 정치 투표였고 재신 투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한 양상으로 갈등이 전개될 수도 있었으나 27개국의 빠른 정책 공조하고 또 그리고 영국도 사실상 지금 런던을 중심이나 또 스코틀랜드 잔류 문제 때문에 복잡하죠. 그래서 10월 달에 차기 총리가 선출이 되는데 이분이 EU 잔류 공약을 들고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 자기들이 지금 경제 블록권에서 빠지면서 금융이나 노동이나 이쪽에 너무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 리그렉시트라든지 브리턴이라든지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영국이 이제 여기 EU에서 빠지는 건 쉽지가 않다. 상대적으로 블록화된 이 유로 경제권 자체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보여준 하나의 사례였다. 왜냐? 영국이 빠지면 그 전체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러시아나 중국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월까지 이슈가 간다 보면 약간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계기 아니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연한 이유 이민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경제권을 깨지 않는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2주 동안 있었던 해프닝이 장의 저점을 만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장 자체가 좋냐? 아니에요. 왜 그러냐? 비추세 변동성 구간의 지속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이거는 해외 이슈 한 번이 큰 장대 음봉을 만들었고 거기서 저희는 이거 현금 대응을 했었죠. 그냥 인버스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겠는데 한 부분에서 선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인버스 매매 다 끝난 거 아니지만 밑으로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다시 올라왔는데 그러면 국내 경기 상황이 바뀐 게 있냐는 겁니다. 없어요. 정확히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937과 2030에서는 추세 없이 나붙기는 겁니다. 브렉시트가 물론 큰 이슈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다 끝난 거 아니고요. 한국의 지금에 있는 거시경제 지표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2000으로 올라올수록 그거에서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확실하게 추세를 가지고 어떤 한쪽의 추세가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본다고 하면 이제 넘어가는 건 브렉시트가 원래 잔류가 결정된 다음에 지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상승한 다음에 하락할 거라고. 근데 당시에 지금의 한 번의 파동이 나오면서 다시 2주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겁니다. 1990대 2000선에서 그러면 2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 불황의 흑자가 많아요 지금. 수출도 줄어드는데 수입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외환보유고라든지 흑자 정도가 많습니다. 물론 개별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시장을 받치고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 7월에 있는 FOMC 이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시 된다. 왜? 7월부터 그 아래에 써있는 것처럼 7월부터 9월에 미 대선 레이스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이게 브렉시트 이슈가 되면서 글로벌 공조가 같이 일어났죠. 브렉시트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물동량이라든지 그 수출입이 줄어들지 않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금융 메이저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동결이나 인하적으로 그 결론을 내고 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도 바라는 거죠. 왜?
경기를 점차적으로 그 냉각시키고 싶어하는데 연착륙을 시키고 싶어하는데 금리를 지금부터 천천히라도 올려서 좋을 게 없는데 한 번 더 구시를 가져가게 됩니다. 해외 여건은 이렇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뀐 게 없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2016년대에 있는 권력 교체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딪히는데요. 지금에 있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위대한 고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민자 아니면 지금에 있는 뭐 유색인종 이런 거에 대한 반 이민 정책 같은 데 결부되어 있는 트럼프와 그거에 조금 더 유연한 힐러리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국이 만약 빠진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추세가 됐다고 하면 트럼프가 유리했겠죠. 근데 영국이 지금 왕따를 당하면서 리그렉시트라든지 브릭턴이 일어난다고 한다고 하면 힐러리가 유리해지겠죠. 하지만 이 불확실성은 3분기 내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몇 가지 기술적 지표들을 계속 제시해 드렸고 여기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슈라든지 국내 이슈를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은 현금 100%예요. 지난주에 브렉시트가 일어난 날 월요일 날 저희가 코스닥 ETF를 9,000원에서부터 9,050원에 매수를 해서 9,850원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8에서 9% 정도 수익이 났고요. 물론 비중이 좀 아쉽게 했었지만 지금은 전략을 조금 바꾼 게 1937부터 2030까지는 위던 아래던 포지션이 확실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위로는 정해진 전략 선들이 제가 계속 써드렸던 이런 선들이 산재에 있고요. 한국에 있는 이익선, 코스피가 갖고 있는 이익의 상향치라든지 이 밑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선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선들을 위던 아래던 친다고 하더라도 어느 이슈가 불거져서 위던 아래던 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추세에서의 하방은 보고 있지만 위로 갔다 갈지 다시 빠졌다 올라가서 떨어질지는 지금부터 예측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저희 현금 100%니까요. 현금 100%인 상태에서 위로 가면 아래로 떨어지는데 베팅을 할 것이고요.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번처럼 반등 매매를 통해서 단기 매매를 할 겁니다. 지금은 추세를 예상하는 것보다 발생한 추세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지금에 있는 7월부터 9월까지의 변동성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주차 원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